백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죠. 예. 소콧물 맞나 이게? 소의 고름. 고름인가? 그러니까 이제 두창이 사람에게 생기는 두창이 있고 소에 생기는 두창이 있고 말에 생기는 두창이 있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중에 유행했던 엠폭스 이거 원숭이 두창이죠. 근데 이제 소에 생긴 두창에 걸린 소 고름이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죠. 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들의 애들한테 네. 왜냐면 말을 겁을 못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두창에 안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1798년도쯤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200년 후에 1978년에 실제로 두창 마지막 환자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백신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최초의 병 유일하게 아 그 두창이 없어졌습니다. 실험실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뒤로 이제 백신이 쭉 개발이 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짝 약하게만 해서 백신을 만든 게 이제 생백신.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죽인 다음에 죽인 바이러스나 세균의 특정한 일부 성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백신을 만든 게 사백신이고요. 이런 생백신, 사백신 체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더 면역원성을 올리는데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 생산 방법을 한 20, 30년부터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RNA 백신입니다. 아 이번 코로나 때 네네. 그래서 세균 자체를 이용하거나 세균의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mRNA나 DNA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면역원성을 가진 백신을 만들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것들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방법을 개발을 해왔고 그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백신을 mRNA 백신으로 만들자라고 결정이 되면서 mRNA 백신이 이번 코로나19 때 실용화를 한 거죠. 생산을 하면서 면역원성을 딱 타겟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그 mRNA 그 성분 자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면역 반응만 있고 사라져버리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러 음모론 관심 있게 보다 보니 무슨 백신에 알미늄인가? 거기에 좀 많이 들어있다던데 맞아요 이거는? 그게 백신 생산과 관리의 어려움 같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수정란, 그러니까 유정란이라고 해서 계란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거기에 항생제도 넣고 계란에 예, 그리고 이 백신 성분이 변형되지 않게 보존제 같은 것도 넣고 그렇습니다. 아주 소량이 극미량이 들어가죠. 인체에는 영향 없고 예, 사실상은 이제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이제 낮춰놓는 거죠. 아, 근데 달걀 이용해서 백신 만들어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통상적으로 수정란이라고 하죠. 달걀 중에 이제 수정이 가능한 유정란을 갖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이 바이러스가 성장하게 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 다시 채취해가지고 백신 안에 넣는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 계란 말고 개발할 때는 곤충세포도 써요. 곤충세포?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단백질 여러 개 만들려 했을 때 대장균에 넣으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진핵생물인데 대장균은 박테리아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대장균에 막 인슐린을 넣었는데 인슐린이 단백질이 딱딱 나왔던 되게 운이 좋았던 거고 보통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양이 가능한 진핵생물 세포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곤충 중에 나방의 난세포가 의외로 좀 많이 씁니다. 나방의 난세포?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없다가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열대화가 되면서 들어왔는데요.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는 나방의 하여튼 여기는 곤충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엄청 좋아요. 어디 곤충이든 일단 이름이 들어오면 담배 거세비. 네,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는 나방의 난세포가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곤충이 워낙 바이러스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많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넣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세트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인기는 없었지만 그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담배 거세미 나방 네, 세포로 개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곤충으로 또 약간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염병을 좀 해결하는 좀 신기술이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화석을 보면요. 곤충이 날개만 남아요. 잘 안 썩고. 왜 곤충 날개는 이렇게 잘 안 썩을까? 뭐 이런. 곤충의 날개만 남아있어요? 네, 화석 보면은 몸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날개만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 날개 딱딱해서 그렇긴 한데, 아니 껍데기 딱딱한데 날개가 왜 이렇게 잘 보존이 될까 하다가 발견한 게 매미에서 좀 발견했는데요. 날개 표면을 보니까 굉장히 촘촘한 나노 구조가 기둥처럼 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 곤충 날개가? 네, 매미에서 발견하고 그다음에 잠자에서 발견하고 더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그걸 모방해서 생체 모방 기술로 나노 스파이크라고 표면에 이렇게 촘촘한 나노 파티클을 만들면 바이러스나 다른 이제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와다가 그냥 찢어집니다. 걸려가지고. 아 그 날개 나노 스파크를 닿으면 촘촘하게 닿으면 찢어지는데요. 이렇게 물리적 찢어지기 때문에 이게 요즘 항생제 내성균 같은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게 좀 대안이 아닐까. 어우, 재밌네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땠으면 좋을까. 막 사람들 많이 쓰는 공공장소 이런 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가 맞아요.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면은 깔끔하지 않을 것 같은 논의는 되고 있으나 상용화 되지는 않은 걸 보니. 아닙니다. 상용화가 됐습니다. 아, 되고 있나요? 네. 저걸 어떻게 하시나 할 정도로 신기하게 내가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형태가 아주 촘촘하게 박혀있는 우리 지하판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물리적
구조를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잠자리 날개. 예, 그거를 화학적으로 개발을 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제로는 잠자리 날개 성분하고는 다르지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코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우리 물티슈 많이 쓰시잖아요. 요새 병원에서도 4급 암모니움이라는 소독제를 물티슈처럼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환자 주변이나 병원 환경을 이렇게 닦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은 닦을 때는 세균이 죽는데 닦고 나면 얼마 안 되면 바로 그냥 세균이 다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일부 연구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파이크 구조를 물리적 구조로 끌어오고, 그다음 4급 암모니움 같은 소독제를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DDH라는 알코올 성분하고 OTPA라는 이 스파이크 구조물을 붙여가지고 닦으면 DDH라는 알코올 성분이 일단 소독을 하고, 거기에 OTPA라는 물질이 쫙 도포가 되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닿아도 얘가 생존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아 근데 잠자리는 도대체 바이러스 막으려고 그걸 몸에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죠. 근데 걔네들도 항상 언제나 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곤충이 항상 균에 감해서 많이 죽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곤충도 전염병이 펴지듯이, 그래서 항상 상시 몸을 이렇게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보호막이 날개에만 주로 있고 맞아요. 몸에는 딱히 없는 거죠. 다른 데서 전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날개가 외환성 날개 살펴봤더니 그 친구들 날개 이렇게 표면에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구조들이 있고 거기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터져버리더라. 결국은 썩는다라는 게 이제 부패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생물체든 이게 뭐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부패하려면 결국 거기 미생물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생물들이 그 세포를 공격하거나 어떻게든 해체를 하면서 이제 부패라는 과정이 생기는 건데, 그 미생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면 부패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냉장고에 잠자리 날개 쫙 붙여놓으면 안쪽에 거의 뭐 잠자리 날개를 붙이진 못하지만 잠자리 날개와 같은 성분을 코팅하거나 닦아내면은 상당 기간 오래 곰팡이 같은 게 안 생길 가능성이 있죠. 나노 구조물에다가 알코올 성분 그런 거보다도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TiO2라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그게 원래 금속 촉매로 빛 받으면은 활성산소 만들고 막 그러는 것들인데, 그렇게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붙이면 그것도 기술적으로 만약에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세균이나 미생물을 케어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옷 씻어서 그런 게 필요했을라나? 곤충들이 네.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목욕도 해요? 몸에서 자체 향균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잘 비웁니다. 그거다 또 생각난 게, 교수님께서 곰팡이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또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 중 하나가 양서류들이에요. 개구리? 네,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곰팡이병이 지금 퍼지면서 죽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정도 꽤나 되는데요. 근데 곰팡이병이 어디서 왔냐 하면 되게 비극스럽게 한국에서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이 우리나라에 그 무당개구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쁘다고 해외에서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따라갔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개구리 죽는, 심지어 이제 멸종위기에 처하는 수많은 K 개구리의 매운맛을 보여줬군요.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벽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개구리 사는 곳에 놔두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요. 구멍 뚫린 벽돌 블럭 놔두는 네네, 거? 놔두면요, 얘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햇빛 받으면? 그럼 거기에 개구리를 들어가요.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곰팡이 감염으로부터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걔네들이 알아서 들어가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체온이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 가서 이렇게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곰팡이 감염으로부터. 옛날에 사람들도 매독에 걸리면은, 매독이 균 자체가 이제 고온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열을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을 내게 하려고 말라리아를 감염시켜서 열이 막 나면 매독이 치료된다라는 이론으로 치료를 시도한 시기가 있었어요. 노벨상도 받고. 어제 이거 노벨상 받지 않았어요? 그걸로 맞습니다. 노벨상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매독 걸린 사람을 말라리아 걸리게 해서 체온 높인 다음에 매독 치료하는 거? 네네네. 그럼 말라리아는 어떻게 해? 아, 근데 그게 되게 말라리아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거 써서. 근데 그거 하신 분이 좀 이상한 분인 게, 이거 정신병도 열로 치료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매독을 이제 잘 치료했죠. 네네. 항생제가 개발되기 이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독은 치료는 됐고요. 그게 데이터가 좀 균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기대할 만한 치료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